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 만에 진화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지급됐습니다. 마포 청년나루에서 1:1 원스톱 종합상담을 진행합니다. 대구시가 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 11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내홍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지역민들이 민주당의 아픈 회초리를 들었다며 실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퇴임 후 첫 공식 행보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 당시 광주에서 역대 최저 투표율이 나온 것을 두고 지역민들이 민주당의 아픈 회초리를 때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반성하고 단결해서 국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아직도 저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한심하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 시민들과 우리 전남 도민들이 회초리를 때린 것을 느껴야 되고. 특히 박 전 원장은 지난 6년간 민주당을 떠났던 과거를 언급하며 정치 인생 중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홍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복당을 하더라도 조언자의 역할을 할 뿐 일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도 잘하는 것은 잘한다. 못하는 것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러한 범위에서 원로로서 충고를 하는 입장이 돼야지 제가 일선에 나서는 일은 지금 현재로는 없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과거와 같은 지지를 얻기 위해선 민생과 가까운 보다 더 실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하고 민선 8기 광주광역시장으로 선출된 강기정 당선인은 거듭 변화와 혁신, 겸손을 강조해왔습니다. 앞으로 4년 광주시의 청사진을 그릴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빠른 변화, 계속 혁신, 더욱 겸손. 민선 8기 광주광역시 강기정호가 거듭 밝힌 새로운 광주시대의 청사진입니다. 150만 시민들께서 요구하신 광주의 빠른 변화,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4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 발전에 헌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강기정호의 이 같은 밑그림을 그릴 첫 조직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 권한을 가진 인수위가 처음 출범하는 만큼 인적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강기정 당선인은 인수위를 이끌 위원장으로 이번 선거에서 선대위 본부장을 맡은 지스트 김준하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강기정 당선인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지역 현안 개발과 정책을 지휘한 김준하 위원장은 강 당선인의 전략 파트너이자 최측근입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민선 8기 광주시정을 구상할 인수위원은 2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위원은 인원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5대 신경제지구 신활력특구를 속도감 있게 가져갈 다양한 인재들이 등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위와는 별도로 당선인 직속의 TF도 꾸려집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대책 TF와 국비 대응 TF입니다. 위원장은 임선숙 변호사와 김광진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 만에 진화됐습니다. 큰 불은 꺼졌지만 언제든 다시 발할 가능성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남 밀양 산불이 발생 72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큰 불은 꺼졌지만 발화 가능성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축구장 1,068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산불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산불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25분쯤 밀양시 부북면 추나리 산 41일 일대 중턱에서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능선을 따라 주변으로 급속하게 번졌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 헬기 200대가 동원됐으며 산불 진화 헬기는 산불 규모 대비 최고 수준으로 57대가 동원됐습니다. 한편 상당한 진화 인력도 투입됐습니다. 특수진화대 등 1,213명, 공무원 1,201명, 군장병 2,011명, 소방 1,884명, 경찰 700명 등 총 8,412명이 동원됐으며 이들은 특히 헬기를 운용할 수 없는 야간에 지상 진화 인력으로 투입돼 산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에 역대급 장비와 인원이 동원됐지만 주불 진화까지는 72시간 31분이 걸렸고 산림당국은 가뭄, 강풍, 인도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창원 기상대에 따르면 지난달 밀양 지역 강수량은 3.3mm에 불과했으며 이는 평년 106.7mm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산불 진화 당시 밀양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는데 산림이 바짝 메말랐으며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또 수시로 몰아치는 강풍도 산불 진화의 장애물이었으며 순간적으로 부는 초속 10m 내외의 바람은 불길을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인명 재산 피해가 없었던 데는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 체계가 신속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불의 조기 진화가 늦어졌던 것은 첫째, 산불 지역 주변이 생활권 지역으로서 주거시설, 사찰, 구치소, 요양병원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북쪽 지역에는 송전선로가 위치해서 그쪽으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산불 지역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지역으로 피해목을 베어서 쌓아둔 훈중 더미가 일부 산재되어 있고 진화가 늦었습니다. 넷째, 인도가 없어서 진화 인력과 소방차가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주불이 잡혔다고 해도 언제든 재발화할 수 있어 산불 진화 헬기 12대는 남겨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산불 통계를 기록한 이래 1986년 이후 5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 5건 중 가장 늦게 발생했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봄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19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나흘간 19조 8천억 원 지급됐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공개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이 시작됐고 나흘 동안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개사 중 93%의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대상자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한편 대상에서 제외된 업주들은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관련 성명문을 게재해 이번 3차 손실보전금에 앞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1, 2차 대상자까지 확대 적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매출 감소와 피해 규모를 인정받은 업체들이라며 기준을 추가해 지원을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손실보전금 폐업일 기준일을 철회하라며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 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 2차 방역지원금은 각각 100만 원, 300만 원이었는데 손실보전금은 규모가 더 큰 만큼
받지 못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 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집행된 관계로 매출의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나눔 실천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직장에서 근속하며 서울시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찾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시설에 종사한 시민을 대상으로 3년 이상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도 후보가 될 수 있는데요. 따뜻한 온정을 나눠준 시민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제20회 서울시 복지상 후보를 6월 22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서울시 복지상은 복지 자원봉사자, 후원자, 종사자 등 3개 분야로 나눠 대상 1명과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후보 자격 요건은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직장에서 근속하며 서울시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후보자는 행정기관이나 복지부문 영리법인, 행정기관 등록 단체, 사회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후보자 추천 제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마포구 복지정책과로 방문,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지만 방향성을 잃은 취준생들을 위해 마포 청년나루에서는 6월 1:1 원스톱 종합상담을 진행합니다. 수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10시부터 17시 사이 원하는 시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무료 진로 적성 검사와 집중 컨설팅 등이 진행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포 청년나루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6월 1:1 원스톱 종합상담 내담자를 모집합니다.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 진로 적성 검사 이후 집중 컨설팅, 맞춤 구직 정보 제공 등이 진행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0시부터 17시 사이 진행되며 상담은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첫 상담자를 위한 웰컴 기프트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마포 청년나루 누리집에서 대관 프로그램 안내 항목 중 1:1 원스톱 종합상담을 신청해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 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확정 일정을 꼭 확인하기 바라며 확정 후 1에서 2일 전 개별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자치경찰제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시민이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합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치안정책 발굴을 위해 오는 7월 1일까지 2022년 자치경찰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치안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 대전형 자치경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모 주제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일상의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신규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소 홈페이지에서 제출 양식을 내려받아 대전시소 시민 제안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심사 결과는 8월 중 대전시와 대전시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에게 각각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 11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대구시가 아파트 입주민 간 소통과 교류 확대를 위한 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 11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소통감과 유대감을 강화해 이웃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남구 1개 단지, 북구 2개 단지, 달서구 3개, 달성군 4개 단지, 1개의 관련 단체로 총 4,7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박림면에 위치한 박림드림센터에서 특별한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박림면 주민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창군 박림면 드림센터에서는 동요 노래자랑이 열렸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으로 어른이 부르는 아주 특별한 노래자랑이 펼쳐졌습니다. 눈에 띄는 행사는 바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자랑이 아닌 어린이의 마음으로 어른이 부르는 박림면 동요 노래자랑입니다. 식전 행사에는 사물놀이가 펼쳐졌는데요. 노래자랑 시작에 앞서 흥을 돋우고 이목을 끄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서. 드디어 시작된 박림면 동요 노래자랑. 어떠한 실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꽃피는 산골 한별 살자 아비진 달래. 저에게는 만족지 못했어요. 그동안 노래를 못해가지고 갑자기 하니까 안 나오네요.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평창군을 제가 많이 아끼고 사랑하거든요. 연습은 많이 안 했거든요. 시간이 없어갖고. 요새 농번기나 바쁘셔갖고 일하시는 분들은 또 시간 내서 그렇게 하셨어요.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번 노래자랑은 참가하는 모든 팀에게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1, 2, 3등에게는 상금도 주어졌는데요. 심사 기준은 참가 인원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가 주어졌습니다. 어른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동요를 부르고 또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림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의 응원과 관심을 전달했는데요. 이를 통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림면 주민들이 더욱더 소통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박림면 발전을 위해 더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박림면 드림센터 마당에 많은 플리마켓이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사방팔방 플리마켓 행사가 펼쳐지는 날인데요. 박림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물들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품질 좋은 우리의 특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노래자랑을 통해 박림면 주민들이 함께 연대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과수 화상병이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섭니다. 현장 대응 집중 기간 동안 과수 화상병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북 지역 과수 화상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충주시와 진천군 각 두 곳에서 시작된 과수 화상병은 주변 농장과 음성 등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최초 발생 후 열흘이 지난 27일 기준 발생 농가는 46곳, 피해 면적은 20.9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장 대응 집중 기간을 오는 7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농촌진흥청과 충북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합동으로 과수화상병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물방제관으로 구성된 전문 예찰반이 과수원에 대한 정밀 예찰을 시행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현장 진단실을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했고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즉시 현장에서 확진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2시간 내로 통보돼 신속한 후속 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라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남도의회와 기초의회 의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결론났습니다. 사실상 일당 독식으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은 전남에서 도의원 2명과 기초의원 5명 등 총 7명의 당선인을 배출했습니다. 전남 도당과 당선인들은 전남의 제1야당을 만들어준 유권자들에게 희망의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정진하고 실력을 키워 도민들 마음에 쏙 드는 전남 대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하지만 진보당이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전남도의회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남도의원 61명 중 56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진보당 2명과 국민의힘 1명 등
야당 의원은 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목포시 의회도 민주당이 사실상 독식했습니다. 종원 22명 중 정의당 소속 의원 3명과 무소속 2명을 뺀 17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민주당 위주로 의회가 구성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한 표, 한 표의 소중함을 알기에 자고우면하지 않고 목포 정치를 바꾸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빚을 경우 중재에 나서지도 대안 세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결과가 거듭 민주당 강세로 나타나면서 지방의회의 다양성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 유독 일당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인데요. 이번 선거 역시 무소속 시장에 국민의힘과 진보당 시의원을 배출하면서 진보와 보수, 특정 정당에 편향되지 않는 곳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호남에서 투표용지를 가장 넓게 활용해온 순천 유권자. 민주당 일색인 호남에서도 순천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지난 2011년과 12년 두 차례나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 김선동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2014년과 16년에는 반대로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의지해서 한 길을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위대한 선택과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8번의 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5명, 무소속 후보가 3명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55.7%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시의원 선거에서는 진보당에서 최미희, 유영갑 2명, 국민의힘에서는 이세은 후보가 선출됐고 무소속도 우성원, 이봉남 2명입니다. 비례대표인 이세은 당선인은 광주 전남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기초의원입니다. 특정 정당에 편향되지 않은 순천의 표심은 일단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과거부터 교통의 중심지였던 순천은 원 주민이 40%에 불과한데 특히 수도권과 영남 출신의 광양 포스코 여수산단 대기업 종사자들이 순천에 상당수 살고 있습니다. 또 진보 성향의 산단 노동자와 농민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 출신들이 그동안 다양한 선택을 해오면서 이제는 순천 민심 자체가 당보다 인물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의원이나 누가 시장 선거가 나오면은 그 유능한 사람을 뽑아갖고 가급적이면 발전성을 생각해서 뽑은 것 같습니다. 뭔가 지역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봉사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좀 그런 감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인물로 판단한다는 순천 유권자들의 선택은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인 호남의 다른 지역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도시철도 공사장 인근에 임시 버스 정류장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임시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전혀 알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임시 버스 정류장을 자주 이용하는 박준병 씨.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알 수 없어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립니다. 이용하는데 약간 시간도 안 맞고 이래서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버스 이용하는데 확실히 좀 불편하긴 해요. 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특성상 기존에 있던 버스 정류장들을 가로막는 곳이 많아 광주시는 버스 정류장 인근에 임시 버스 정류장들을 세웠습니다. 임시 버스 정류장은 길 한복판에 표지판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어떠한 안전 펜스도 없습니다. 버스 도착 예정 정보를 알려줄 GPS 시스템 역시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태로 위험한 길 한복판에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공사가 시작된 후 3년여 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임시버스 정류장의 개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 안내 시스템 그것이 설치된 건 없어요. 앞으로 GPS 시스템 설치할 계획은 아예 없으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2호선 도시철도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쯤으로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함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지도부뿐 아니라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도 수많은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목포와 순천 등 전남 7개 시군의 국회의원들은 무소속 단체장과 불편한 동거를 시작해야 하고 광주 의원들은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이란 회초리를 맞고 시험대에 섰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무소속 단체장이 당선된 곳은 목포와 순천 등 모두 7곳입니다. 7곳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무소속 단체장과 불편한 동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명당하거나 탈당했던 무소속 단체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했다는 책임론, 둘로 쪼개진 민심의 봉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대립을 선거운동 기간에 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화합의 장애 요소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제 지역의 발전이랑 화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광주는 민주당이 기초단체장을 모두 석권했지만 투표율이 문제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반성 없이 나선 지방선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란 민주당의 오만에 광주 시민들은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로 응답했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없으면 2년 뒤 총선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 활동을 광주를 위해서, 각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말씀과 함께 더욱더 민주당이 혁신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소속 단체장의 돌풍,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로 보여준 시도민들의 매서운 질책에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여수시가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보행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비 그늘막을 본격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관내 144개소 그늘막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을 완료했으며 10월 15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늘막은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 주로 설치해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어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혈류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나 다리 들어 올리기 등의 운동을 통해 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포화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